네, Above and Be The One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멍, 바로 불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기 줄임말이에요. 불멍. 네. 요즘 좀 되었죠. 불멍, 불 보면서 멍 때리기. 이 단어가, 이 줄임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을 보면서 멍하고 있으면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유체 이탈급의 멍 때리기가 시작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장작불이 타는 것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멍하니 있으면은 뭔지 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불멍과 더불어서 별멍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불 대신에 조금 덜 자극적인 별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는 밤에 별이 제법 보이거든요. 근데 맨하탄이나 도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마 그 청취자분들 중에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불멍 또는 별 보면서 멍 때리기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에 쉴 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보다 더 지쳤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가족이나 이렇게 친지 또 지인들, 이런 분들, 옆에 계신 분을,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을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보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잔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순간이 소중한 순간인데 말이죠. 창밖의 아름다움을 보노라 집안에 주전자가 끌어넘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도 좋은 책과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1시간 30분 내 인생의 명작 꽉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캘럼 스캇이 부릅니다. No matter what.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지난주 주제였어요. 김소연 작가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그 두 번째 편, 완결편입니다. 지난주에 이 책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책 내용이 공감되고 좋은 말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전문을 읽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책 소개를 제가 반 정도밖에 못 해드렸어요. 책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책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내용을 담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면서 들었다는 분도 계셨고,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저 역시도 방송하면서 글 적고 또 메모하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에 책 내용을 정리하고 옮기고 이랬는데 하루의 시작이 정말 멋지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책 저자, 그리고 성함이 김수현 작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라마 작가, 드라마의 여왕이라 그러죠. 김수현님, 1943년생 우리 김수현 드라마의 여왕님인 줄 알았다고 해주신 분 계셨는데, 그분은 좋은 드라마 열심히 쓰고 계시고요. 이분 김수현 작가는 나름 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4년 전에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집필을 했던 에세이 작가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공감되었던 부분은요, 이 작가가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 주고 이러면서 잘해라, 가족한테 잘해라, 고맙지, 누나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시간 지나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정작 동생은 그 선물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 뭔가 받으면서 그런 말 듣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작가는 내가 원해서 주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려 한 행동을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하지 말자라는 그 대목이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정말 작은 거 해주고 생색을 낸다거나 뭐 큰 거라도 고마운 거라도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평가를 바라고 뭐 어떤 응답을 바란다. 그게 그 서운함이 되고 또 배신감까지 갖게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나의 선의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낄 것 같으면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 친구를 도와주거나 가족을 챙기거나 또 어떤 나의 선행에 있어서 보답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자가 말하길 아마도 그 보답은 당신의 수고로움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작은 것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일을 멈추지 마라. 지난주 방송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면서 뭐 못되고 착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이랬던 경험들 다들 누구나 어느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어떤 고마운 인사나 보답이나 어떤 그 대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받았던 경우는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공평한 게 내가 주었던 것도 제대로 오지 않은 경험이 참 많은데, 반대로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을 했는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을 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은 플러싱 노던 150가 한약마트 옆 노벨 회계의 법인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하셔야 되는 분들, 또 불체자, 또 PPP 못 받으셨거나 2차 받으셔야 되는 분들, 노벨 회계법인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노벨 회계법인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 왜냐면 또 후원을 해주시니까요. 내 인생의 명작 정말 감사합니다. 노벨 회계법인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Take a chance on me. 내가 대학을 졸업하며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의류회사 인턴이었다. 인턴으로 나는 잡다한 심부름 담당이었는데 처음 만남부터 유독 못되게 구는 선배가 있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하다가도 내가 가면 귓속말로 소근거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수에도 나 지금 엿먹이냐? 이렇게 빈정대고는 했다. 잘해보려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인턴을 하다가 끝이 났다. 그러다 몇 달 후 다른 곳에 입사하게 되었고 출근 첫날 첫 업무가 주어졌다. 어찌어찌 일을 마쳤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배가 호출을 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선배는 나에게 바로 일 시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며 인사를 했다. 늘 면박을 당했던 나에겐 문화 충격이자 신세계였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사소한 트집은 잡히지 않았고 그 선배와는 사이좋게 지내며 회사를 그만두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로 남아있다. 난 달라진 게 없음에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왜? 라고 질문을 한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때 많은 이가 그 답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이를 심리학에서는 개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까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 정신과 의사가 정작 진료받아야 할 사람은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병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실제로 한 인기 아이돌의 악플러를 검거했더니 명문대 법대를 나온 중년 남성이었고 사법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비난의 이유는 피해자의 성격도 태도도 외모도 실력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해결되지 못한 그 당사자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곤 한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상황의 변수가 내가 아닌 상대였기 때문이다. 카페 직원이 나에게 퉁명스러웠다면 사장에 대한 불만일 수 있고, 아침에 만난 김 과장이 나에게 까칠했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탓일 수 있듯이 나를 향한 비난과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 있다. 게다가 세상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조차 깔아뭉개려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 편집이 아닌 창작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고난으로도 그 졸렬한 권력을 마구마구 휘두르는 사람도 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상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끌어오지는 말아야 한다.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태도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다. 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노벨 폐기본에서 후원하는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에서 수잔 씨가 신청해 주신 곡 김현철의 동네, 이 곡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6시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동네 함께 들으시죠. 평범한 안부 인사가 우울증에 걸린 이에겐 비난으로 들릴 수 있던 것처럼 상처가 꼭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고민은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힘든 사람에겐 친구의 독박 육아가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저 타이밍의 문제. 그래서 상처 받는 것보다 약간의 둔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둔감함은 나 혼자 상처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생겨난다.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어렵지 않게 답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처럼 대답이 없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는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대가 전부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해준다면, 네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상처를 내지 않는 조심성도 필요하지만 상처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상처 투성이가 된다. 고슴도치 같았던 마음이 솜털 같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조금은 눈 감아주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행동에 의도를 찾지 않는 둔감함이 필요하다. 나의 첫 배낭여행에서 나는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위해 공항에 가야 했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나 급하게 버스를 탔고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다. 저가 항공에서 특가로 샀던 비행기표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20만 원이나 주고 무려 다시 표를 끊었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아끼고 아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우울감이 몰려왔다. 조금만 빨리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그날은 종일 아무것도 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생각해보니까 돈보다 아까운 건 자책하느라 망쳐버린 하루였다. 아무리 자책하고 슬퍼한다고 해도 요정이 나타나 비행기표를 가져다 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일도 없었다. 그렇기에 이미 벌어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며 마음이 그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을 싹둑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만을 취하고 과거가 현재를 망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내가 아닌 상대의 잘못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본인이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건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가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가끔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지나가는 차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사고가 난다면 물론 상대의 과실이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 차에 치일 수는 없는 것처럼 상대를 징벌하기 위해 나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만든 상처에서 살기보단 당신의 자유를 택하자. 종종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을 때가 있다. 갑질하는 고객, 무책임한 상사, 양심 없는 오너. 난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돈 버는 게 원래 더럽고 치사해. 이런 말을 내뱉으려다가 문득 정말 그런가? 이런 의문이 생겼다.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다 치지만 왜 더럽고 치사하기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 체념 섞인 위로는 가해자가 정한 사회의 정이 아니었을까? 나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돈 버는 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일이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례함과 괴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그래서 갑질은 늘 그렇게도 당당했나 보다. 유명세에는 얼굴 없는 이들의 비난과 악플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급에는 비인과적인 대우와 그것을 견디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정도 모욕에 징징거리면 안 된다는 논리가 따라붙으며 이 왜곡된 평등주의는 불필요한 고통과 모멸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가 쌓인 골목길처럼 모욕이 있는 곳엔 그 모욕이 더욱더 쉬워졌다. 누군가 전봇대 앞에 쓰레기를 버리자 금세 그 전봇대 주위에는 쓰레기가 모든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했던 사례처럼 이 모욕의 대잔치의 결과 내가 모욕에 동의한 만큼만 딱 그만큼 나는 모욕을 받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을 주고 살게 된다.
그런데 꼭 더럽고 치사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모욕과 불행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 아니, 우리는 모욕의 재생산을 중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 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건 원래 더럽고 치사한 거라고 체념하면서 동의하지는 말아야 한다. 모욕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고 치사하다고 되돌려 주지는 말자. 그리고 적어도 세상의 그 어떤 모욕에도 익숙해지지는 말자.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앞으로 더럽고 치사하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 모욕당하는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요구한 만큼만 존중받게 된다. 종종 나는 왜 책을 쓰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는다. 내가 고3 시절 버킷리스트에 내 이름으로 책 읽어내리기보다는 의심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뭔가 강제스에서 방영한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교육하고 또 가정 문제,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상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달라질 수가 있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자. 사랑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내 인생의 명작에서는 뉴욕 플러싱 150가에 위치한 노벨 회계법인에서 내 인생의 명작 후원해주고 계세요. 세금 보고 하셔야 될 분, 체류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PPP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또 앞으로 2차 받으셔야 되는 분들 탕감 도와드립니다. 그 외에도 세금 관련 인포메이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노벨 회계법인 뉴욕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또 감사함을 담아서 더 좋은 책과 또 정보로 음악과 또 주제를 선정 책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완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김수현 작가의 신작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전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다 제가 낭독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자료 준비하면서 참 공감되는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